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들. 6개월 후 일어난 충격적인 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죠. 주인공은 올해 70세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35년간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셨던 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혁 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 재민 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각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순자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5년간 함께한 남편 동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순자 할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선생님이 갑자기 기억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평범했던 일상의 끝. 행복했던 부부의 마지막 날.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순자 할머니와 동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보, 재혁이네 집에서 민지가 그림 대회에서 상 탔다고 하네요. 순자 할머니가 핸드폰 메시지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참 대견해. 윤리 선생님 할머니를 닮았나 봐. 동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오순도순 시간을 보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답게 대화 없이도 편안했죠. 내일 병원 가서 정기검진 받아야지. 알았어요. 같이 가요. 그날 밤 동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좀 피곤하네. 먼저 자요. 네, 푹 주무세요.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갑작스런 이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5년간 해온 습관이었죠. 먼저 일어나서 남편 동수 씨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혈압약을 챙겨주는 것. 세밀한 손길로 반찬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동수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평소처럼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동수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동수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그제야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인생의 반쪽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응급실에서 의사가 전한 소식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죠. 고통 없이 평화롭게 가셨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잠든 것 같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따뜻했던 가족들의 위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아들 재혁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세요. 큰며느리 지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등학교 2학년인 손녀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째 재민과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가족이 할머니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했죠. 장례식장에서도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충격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했고 번갈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재혁의 제안에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지영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가족의 따뜻함. 장례를 마친 후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재혁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34평 아파트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민지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죠. 민지야, 할머니가 여기서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계시면 우리가 더 좋아요. 지영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 한 달간은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재혁은 퇴근 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민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드렸죠. 주말에는 둘째 재민 가족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상한 변화의 시작. 첫 번째 이상 징후들. 이사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3월 초부터 순자 할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두리번거리는 순자 할머니를 본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쪽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새로운 곳이라 그런가 봐. 지영은 그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지영아, 이게 뭐더라? 거실에서 순자 할머니가 TV 리모컨을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리모컨이에요. 아, 리모컨. 어떻게 쓰는 거더라?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써왔던 리모컨 사용법을 잊으신다니.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순자 할머니가 민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지예요. 손녀. 손녀? 우리에게 손녀가 있나?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그렇게 친했는데 갑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의학적 진단과 가족의 충격. 3월 20일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순자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20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대통령. 노무현. 의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그려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숫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일시간에 걸친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의 관심과 돌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의 다짐과 초기 대응.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잘 모실 거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모실 차례지. 재혁도 다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수 있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고맙긴 하지만 할머니 상태가.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요.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니까요. 민지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봄의 현실과 초기 어려움. 다음 몇 주 동안 가족들은 순자 할머니를 돌보는 일의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 잠에서 깨어보니 순자 할머니가 침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니, 저희 집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집? 내 집이 아닌데. 며칠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영이 방을 보니 순자 할머니가 옷장 앞에서 화장실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재혁에게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낮에 혼자 계시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낮에도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직장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부담, 5월의 급격한 악화, 5월에 들어서면서 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 잠에서 깨어보니 순자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동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고 계시다니. 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밤이에요. 주무셔야 해요. 밤? 아니야, 낮이야. 학교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35년간 교직에 계셨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버린 할머니 때문에 지영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들, 회사에서도 피로가 누적되어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영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가정 사정이 좀. 하지만 매번 가정 사정을 핑계로 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됐죠. 재혁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데 괜찮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집에 있는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간병의 현실. 6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할까요? 지영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저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엄마 혼자 낯선 사람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결국 가족들은 주간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 200만 원이었죠. 경제적 부담의 증가. 주간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밤에는 여전히 가족이 돌봐야 했습니다. 여보, 이 상태로는 24시간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4시간이면 월 400만 원은 들 텐데.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이 좀 있으시니까 그걸로. 그래도 어머니 돈을 함부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가족들, 지영의 고민과 친구들과의 상담. 6월 말 지영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든요. 지영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 친구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그래? 힘들겠다. 정말 힘들어. 24시간 신경 써야 해.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에도 못 주무시겠네. 응.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셔서 거의 매일 밤에 깨워. 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일할 때도 정신이 없고. 그래도 참 착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친구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생각은 해봤는데. 지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우리도. 당연하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두 며느리의 비밀 회동. 며칠 후 지영은 둘째 며느리 수진과 따로 만났습니다. 언니,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고민? 어머니 일로요. 언니가 혼자 모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러게. 정말 한계야.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편하게 말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하죠?
한 달에 300만 원은 들 텐데. 어머니 재산으로 해야지. 우리가 왜 사비로 내?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기. 며칠 후 지영은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요양원. 월 400만 원. 분당 실버타운. 월 350만 원. 다양한 요양원 정보를 검색하고 실제로 몇 곳을 방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요양원에서는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매 전문 케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350만 원입니다. 식비와 간병비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통 가족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하시는데 어르신 통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재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 가족회의와 결정. 주말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민과 수진도 참석했죠. 형,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그럼 요양원이? 분당에 좋은 곳이 있어. 월 350만 원 정도 들고. 비용은?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하면 돼. 예금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도 어머니께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잘 이해 못 하실 거야. 우리가 결정해야지.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입소하기로 결정했죠. 숨겨진 진실의 단서들, 미묘한 변화들의 시작. 그런데 7월에 들어서면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월 5일 지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동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그거 한번 끓여보면 어떨까? 지영은 순간 멈췄습니다. 김치찌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할머니가 그런 세세한 기억들을 잘 못하셨는데 그냥 우연히 기억나신 건가? 7월 12일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는 누구더라? 저 민지예요, 손녀. 아, 민지. 하지만 저녁 시간에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니?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낮에는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 못 하셨는데 어떻게 며칠 전에 했던 수학 얘기를 기억하시는 걸까요? 할머니, 제가 수학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응? 내가 그랬나? 잘 모르겠네. 점점 커지는 의문들. 7월 20일 재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 혹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아.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혁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괜찮아? 재혁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엄마,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응?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7월 25일 수진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저 수진이에요. 재민이 아내. 나. 수진이.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자 순자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재민이 카페 사업은 요즘 어때? 손님이 좀 늘었나? 수진은 놀랐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재민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까지 알고 계실까요? 어머니, 재민이 카페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응?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잘 모르겠네. 정기 검진에서의 놀라운 발견. 8월 10일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순자 할머니에게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24년. 아니, 잠깐 몇 년이더라? 2024년이 맞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8월 10일 아니면 11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하지만 다른 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에서 7을 연속으로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이게 맞나요? 시계를 그려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비교적 정확한 시계를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가장 최근 일은 무엇인가요? 민지가 어제 학교에서 미술 수업했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렸다고.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부 검사에서는 인지능력 저하가 보이지만 다른 검사에서는 오히려 정상 범위거나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치매는 보통 전반적으로 진행되는데 할머니는 부분적으로만 문제를 보이고 계세요. 특히 최근 기억력은 오히려 꽤 정확하고요. 그럼 어떤 상태인 건가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치매 진행 패턴과는 다릅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죠. 마지막 시험과 충격적인 진실, 요양원 입소 준비와 마지막 대화들. 8월 25일 요양원 입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지영은 할머니 몰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박스에 넣으면서 수진과 전화 통화를 했죠. 수진아, 내일 요양원에서 최종 서류 확인하러 간다고 했지. 네, 언니. 입소 날짜랑 비용 자동이체 신청서까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까? 입소 당일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순자 할머니가 지영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옷들이 박스에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지영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옷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내 옷들을 왜 박스에? 아, 벌레 먹을까봐 보관용 박스에 넣어두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가족들의 마지막 회의. 8월 28일 저녁, 가족들은 할머니가 잠든 후 거실에서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자.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병원에 간다고 하자. 그러면 순순히 따라오실 거야.
입소수속은 우리가 다 처리하고 어머니는 그냥 새로운 요양병원이라고 설명하면 돼.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가져왔어. 자동이체 신청하려면 필요하거든. 순자 할머니는 침실 문틈으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내일이구나. 6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가 이것이구나.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험이 완전히 증명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죠. 할머니의 마지막 결심. 8월 29일 새벽 5시.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시험할 수는 없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녹음기, 사진들, 그리고 미리 써놓은 유언장. 오전 8시 가족들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잠깐 다들 모여봐.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확실하고 단호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 갈 시간이. 병원은 안 가도 돼.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가족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과 목소리가 지난 6개월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진실의 폭로 시작. 얘들아, 할머니가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속였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실은 치매가 아니었어.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6개월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야. 핸드폰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척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잠드신 것 같네.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 언니, 요양원 얘기 말인데. 응, 어머니 재산으로 해야지. 우리가 왜 사비로 내? 할머니가 치매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때 엄마가 이 상태로는 집값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 15억이면 요양원비로 10년은 쓸 수 있잖아. 재혁의 목소리 어차피 치매이시니까 모르실 거야.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들은 대화. 언니,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응, 재혁이가 알고 있어. 자동이체 신청할 때 필요하거든. 그럼 다행이네요. 절차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들이 할머니가 치매라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눈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유언장을 썼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손녀 민지에게 상속한다. 6개월 동안 할머니가 치매인 줄 알면서도 매일 와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최근 6개월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며느리들아, 너희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지야, 할머니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할머니가 배운 삶의 지혜야.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해라. 에필로그.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재혁과 지영은 그날 밤 서로 마주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할머니를 부담으로만 생각했는지를 깊이 반성했죠. 지영은 이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요양원이나 병원비 얘기가 아닌 할머니가 오늘 뭘 드셨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죠. 재혁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아버지 생각도 나누고 할머니의 교직 시절 이야기도 들어드립니다. 재민과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할머니를 찾아뵙고 재민의 카페에서 만든 디저트를 가져다 드리곤 하죠. 수진은 할머니께 요리 비법도 배우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도 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보다 할머니 자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숙제도 할머니 곁에서 하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들으며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있어요. 대학 진학 후에도 민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예정입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할머니의 추억 여행도 함께 할 계획이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행복합니다. 치매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을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거든.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실 때는 효자, 효녀지만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경제적 부담이 생기면 달라지지는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중에 받을 유산을 계산하며 효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이나 경제적인 걱정 말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요.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분이 계시나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